부자의 운. 실력이 늘었는데 왜 더 이상 안 올라갈까? 10장 운세. 좋은 것은 따라하고 널리 퍼뜨리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그대로 따라한다. 여기서는 최단 시간에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원래 따라하다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배우다입니다. 따라서 성공한 사람을 따라한다 함은 최고의 배움을 뜻합니다. 노파심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따라한다는 말의 의미는 인생과 생활 태도를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이 만든 상품을 그대로 베끼거나 특허를 따라하는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나 사고방식, 사용하는 언어 등 어딘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생활 태도를 있는 그대로 따라해보면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잘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있는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행하는 잘못 중에는 내 방식대로 고쳐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죠. 내 방식대로 고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오류의 에센스를 첨가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에는 그 사람이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해온 최고의 행태가 남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나 몸짓, 말투에도 깊은 의미와 이유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 그것을 초심자가 망가뜨려서 따라하면 잘 될 리가 없겠죠. 그래서 따라한다는 것은 자아를 버리고 겸허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빨리 해내는 사람부터 재수와 운의 혜택을 듬뿍 받게 됩니다. 좋은 것을 퍼뜨릴 때 행복의 도미노가 생긴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일을 가르쳐 준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정말 멋진 책이 있어요. 이걸 하면 일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배운 다음 자신이 그 일을 직접 행함과 동시에 더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저는 이것을 행복의 도미노라고 부릅니다. 가르쳐주는 방법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해주는 정도로 해도 괜찮습니다. 혹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용건이 끝날 때쯤 그러고 보니 말이야 하면서 살짝 언급을 해도 괜찮고요. 어쨌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의 도미노가 계속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행복의 법칙입니다.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선에서 끊어버리면 행복의 도미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이죠. 신은 당신이 대가 없는 사랑의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좋은 것을 알았을 때 주변 사람에게도 전하는 행위는 무엇보다 간단한 대가 없는 사랑의 한 실천 방법입니다. 좋은 것을 다른 이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이 세상의 행복도 정비례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이 바통을 이어받아 행복의 도미노가 생기도록 많은 사람에게 전파하도록 합시다. 마음 한가운데 있는 나를 버린다. 살다 보면 최선을 다할 작정이었는데 어쩐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는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방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떤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내 안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더 노력했는데 왜 저 사람이 더 인정받지? 그 사람의 방식은 대단하지만 나는 못 따라하겠어. 즉, 나는 내가로 시작하는 이런 류의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행복해지고 싶으면 먼저 자신을 버리고 행복한 사람을 따라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러면 자신을 버리고 부자가 된 사람을 따라해보세요. 참고로 그 사람이 돈이 없었을 때부터 부자가 되기까지의 과정, 즉 사고방식과 노력에 주목해서 따라하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운을 좋게 만들고 싶으면 자기를 버리고 운이 좋아진 사람을 따라하면 됩니다. 부자가 되고 운이 좋아지는데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게 전부이죠. 다시 말하지만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건 당신 안에 있는 나입니다. 나를 버리면 눈 깜짝할 새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 안에 이런 나가 있다고 느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버리세요. 그것이 당신이 가장 빨리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보다 모두를 우선시할 때 사랑받는다. 무슨 일을 하든 자기만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아이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아이맨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주위에서는 대학이 불편하네, 맞춰주기 힘들어, 못 쫓아가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뭔가를 할 때 남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즉, 다른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죠. 인간관계에 있어 그런 마법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아이맨은 여러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할 찬스가 생겼을 때 꼭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 상식적이고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두가 빨리 안 끝나나, 잘난 건 알겠는데 재미없네 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 웃고 즐거워지는 이야기, 웃기는 실수담 등을 말하면 모두가 몸을 앞으로 빼고 기대하며 듣게 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 모두를 즐겁게 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이 콘셉트가 되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보다 모두가 우선이기에 아이맨의 정도가 약한 겁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모두를 우선으로 둔다는 게 남들에게 인정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정받고자 하는 것과 남을 재미있고 즐겁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닮은 듯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이처럼 당신이 모두를 즐겁게 만들자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친절이란 상대가 알기 쉽게 만드는 것. 길에서 나눠주거나 벽에 붙은 전단지를 보다 보면 도통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라는 말이 잔뜩 쓰여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격을 뿌옇게 처리했다든지 내용을 잘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도록 해놓는 것이죠. 아마 그것을 만든 사람은 열정을 갖고 만들었을 테지만 전하고 싶은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처럼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고객에게 친절한 행동일까요? 친절이란 이해하기 쉬움을 뜻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서 전달한다. 이것이 상대에게 있어 최고의 친절인 것이죠. 어려운 것을 그냥 어렵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로 본인도 납득을 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남에게도 아주 쉽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말을 전하는 본인도 잘 모르니까 어렵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래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우선 알기 쉽게 전하는 법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가게 앞에 붙인 메모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내가 돌린 전단지는 이해하기 쉬운가 아닌가? 가게 이름은 외우기 쉬운가 아닌가? 그런 것을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이 프로 정신입니다. 걱정은 방어 본능에 불과하다. 곤란한 일이 생겨서 앞날이 깜깜할 때마다 지금부터 앞으로 쭉 이 상태가 이어지는 건 아닐까? 점점 더 나빠지는 건 아닐까? 하며 끊임없이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입니다. 즉,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상상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이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나쁘게 생각하면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가 점점 소모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오늘 좋게 만드는 일에 쓸 수 없게 되죠. 애초에 걱정이라는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방어 본능이라 할 수 있거든요. 아주 먼 옛날 인간이 집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살던 시절에는 작은 소리가 나도 맹수에게 습격받지 않도록 서둘러 도망가야 했습니다. 또 추울 때는 얼어 죽지 않도록 서둘러 입을 거리나 먹을 거리를 모아야 했죠. 그러한 몸을 지키기 위한 본능이 걱정이라는 능력이 되어 지금의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겨울에 입을 것이 없어도 유니클로나 시마무라에 가면 싸고 좋은 옷이 가득 있죠. 먹을 것을 서둘러 모으지 않아도 편의점에 가면 맛있는 먹거리를 바로 살 수 있고요.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덮쳐오는 걱정이라는 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밀려오면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하죠. 그럴 때는 웃으면서 나는 말이지 정말 대단해. 먼 옛날에 방어 본능에 깨어났잖아 라고 생각하세요. 에너지를 가능한 한 걱정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운을 좋게 만드는 비법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나는 뭘 해도 운이 좋아지지 않아 라며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의 운이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정적인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분명히 또 나쁜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당신의 몸속에서 에너지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이를 증명하는 재밌는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검지와 엄지로 옷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옷자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가락에 힘을 꾹 줍니다. 그리고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다 라고 계속 말하면서 엄지와 검지를 누군가에게 잡아당기도록 해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검지와 엄지는 뚝 하면서 아주 간단히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재수 좋다, 재수 좋다, 재수가 좋다 라고 반복하면서 누군가에게 검지와 엄지를 잡아당기게 해보세요. 어떤가요? 검지와 엄지에 꼭 힘이 잔뜩 들어가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오링 테스트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입에 담는 말에 따라 몸에 힘이 들어가는지 빠지는지를 간단히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재수가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검지와 엄지에 힘이 꾹 들어간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는 신기한 힘, 즉 재수의 힘이 채워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재수가 없어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으로 몸속에 힘이 빠지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아시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생활한다는 것은 몸속에 힘을 빠지게 하고 가장 약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약한 상태로 살아가면 누가 조금만 신경 쓰이는 말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안해지는 이야기를 해도 금방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더 증폭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에 말이란 아주 중요합니다. 기분이 우울할 때 나는 재수가 없나 봐 라고 말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몸속의 힘이 점점 빠져나가 가장 약한 상태가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반대로 난 재수가 정말 좋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몸속에 힘이 차올라서 마음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의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재수가 있는 일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